그 사람 옷차림 진짜 별로네. 이렇게 말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죠? 아니면 회사 단체 채팅방에 상사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실수로 올려버린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겪어봤을 말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그 말만 안 했어도 라는 후에 너무 공감되지 않으신가요?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하루에 약만 6천 단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 많은 말 중에 한두 번 실수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작은 실수 하나가 때로는 소중한 관계를 망치고 일자리에 문제를 일으키고 심지어 인생 방향까지 바꿔놓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TV에서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의 말실수를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실수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7가지 방법은 심리학자들과 대화 전문가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검증한 실용적인 방법들입니다. 이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면 여러분의 말하기 실력은 물론 인간관계와 직장생활도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특히 3번째 방법은 제가 직접 써보고 가장 효과 좋았던 비법인데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깜짝 보너스 팁도 알려드릴 테니 놓치지 마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할 말이 없을 때는 말하지 않는다. 첫 번째 방법은 할 말이 없을 때는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사실 이게 말실수를 줄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제 친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IT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모든 팀원이 의견을 말하고 잠시 조용해졌는데 그 침묵이 불편했던 친구가 그래서 이 프로젝트 예산은 얼마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문제는 그 회의 주제가 바로 예산 계획 발표였다는 것입니다. 발표 내내 딴 생각하던 친구는 결국 모두의 웃음거리가 되었죠. 왜 우리는 조용할 때 불편함을 느끼는 걸까요? 하버드 심리학자 된 길버트에 따르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침묵을 거부당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편한 기분을 없애려고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하게 되는 것이죠. 침묵은 여러분의 적이 아니라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친구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도 침묵할 줄 아는 능력은 협상에서 가장 큰 무기라고 말했습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더 지혜롭게 보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더 큰 가치를 갖게 됩니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는 쉬운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생각 먼저, 말은 나중에 규칙을 써보세요. 말하기 전에 내가 지금 이 말을 꼭 해야 할까?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답이 그냥 조용해서 불편해서 또는 내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라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둘째, 물 한 잔 마시기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대화 중에 불필요한 말을 하고 싶을 때마다 잠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간단한 행동이 말하는 걸 자연스럽게 멈추게 하고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게다가 물을 마시면 뇌 기능도 좋아져서 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셋째, 3초 규칙을 사용해 보세요. 말하기 전에 최소 3초 동안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짧은 시간이 충동적인 말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그냥 3초만 기다려도 결정의 정확도가 20%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회의나 중요한 대화에서 이 첫 번째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말하기 전에 이 말이 정말 필요할까? 이 말이 대화에 도움이 될까라고 자신에게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면 말실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2. 빈말을 남발하지 않는다. 두 번째 방법은 빈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빈말이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뱉는 말, 습관적으로 하는 말,
장난처럼 가볍게 던지는 말을 말합니다. 야, 너 요즘 살 좀 쪘네? 그 머리 왜 그렇게 했어? 너는 왜 아직도 연애를 못해? 이런 말들 들어보셨거나 말해본 적 있으신가요? 말하는 사람은 별 생각 없이 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의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일이나 말은 긍정적인 것보다 우리 뇌에 5배 더 강하게 남는다고 합니다. 이걸 부정성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긍정적인 말 5마디의 효과를 없앨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동생은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너는 논술 실력이 부족해서 좋은 대학은 어려울 거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동생의 자신감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실제로 시험에서도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죠. 나중에 대학원에 가서야 자기가 글쓰기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그 빈말 한마디의 영향은 몇 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빈말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3가지 체크리스트를 써보세요. 말하기 전에 3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세요. 이게 사실인가? 이게 꼭 필요한가? 이게 친절한 말인가? 이 3 질문 중 적어도 2개의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만 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간단한 규칙이 불필요한 빈말을 크게 줄여줄 것입니다. 둘째, 말하기 5단계 점검법을 활용해 보세요. 이건 말하기 전에 5가지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 말이 진실한가? 이 말이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이 영감을 주는가?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이 친절한가? 셋째,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연습을 하세요. 내가 하려는 말을 누군가 나에게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기분 나쁠 것 같다면 그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멈춤 연습을 해보세요. 말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잠깐, 지금은 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이런 간단한 자기 대화가 충동적인 말을 줄이는데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빈말은 종종 그 순간에는 쉽게 내뱉지만 그 영향은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세요. 3. 감정이 복받쳤을 때 폭탄 선언은 절대 하지 않는다. 3번째 방법,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가장 효과적인 비법입니다. 감정이 복받쳤을 때 폭탄 선언은 절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경험 있으시죠? 화가 나거나 좌절했거나 심하게 실망했을 때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을 내뱉게 되는 순간들 말입니다. 너랑 더 이상 얘기하기 싫어. 이 회사 당장 그만둘 거야. 너랑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야 와 같은 극단적인 선언들이 대표적인 예죠. 감정이 고조되었을 때 우리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경과학자들 연구에 따르면 강한 감정 상태에서는 뇌의 감정 담당 부분이 과하게 활성화되고 논리적 사고를 담당하는 부분의 기능이 억제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감정이 논리를 마비시키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고 나중에 후회할 말을 하게 됩니다. 제 경험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동료와 심하게 의견이 부딪혔습니다. 화가 난 저는 더 이상 당신과 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문제는 그 프로젝트가 회사의 핵심 사업이었고 결국 저는 그 말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동료와의 관계도 불편해졌고 제 신뢰도도 떨어졌죠. 감정적인 순간의 말 한마디가 제 직장 생활에 상처를 남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정적인 순간의 말실수를 줄이기 위한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6초 참기를 실천하세요.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강한 감정적 반응은 약 6초 동안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격해졌을 때 최소 6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숫자를 세거나 깊은 호흡을 하면서 이 시간을 채우세요. 둘째, 제3자 시점을 활용해 보세요. 감정이 고조될 때 자신을 마치 다른 사람이 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본다면 어떻게 보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충동적인 말을 자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손자세 바꾸기를 시도해 보세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의 자세는 마음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의식적으로 손을 모으거나 깍지를 끼거나 손가락 끝을 맞대는 자세를 취해 보세요. 이런 조용한 손 자세는 더 차분하고 신중한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넷째, 일시정지 버튼을 상상하세요. 감정이 격해질 때마다 머릿속에서 커다란 빨간색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런 시각적 이미지가 충동적인 반응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 일기를 써보세요. 자신의 감정 패턴을 이해하면 감정적 상황에 더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기록해 보세요. 말은 한번 내뱉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특히 감정적인 순간의 말은 더 강력하고 해로울 수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 한 말은 평생 상처로 남는다는 옛말을 기억하세요. 4. 상황과 청중에 맞는 적절한 말하기. 네 번째 방법은 상황과 청중에 맞는 적절한 말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도 잘못된 상황이나 청중 앞에서 이야기하면 말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소통 전문가들은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적절한 맥락에서 나온 말은 강력한 영향력을 갖지만 잘못된 맥락에서는 동일한 말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제 친구의 실패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친구는 처음 참석한 예비 장인의 생신 모임에서 정치 이야기를 꺼냈다가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알고 보니 그 가족은 정치적 견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었고 그 자리는 절대 정치 얘기를 꺼내선 안 되는 자리였던 것이죠. 그 하루 만에 예비 장인과의 관계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상황과 청중에 맞는 말하기를 위한 실용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황 읽기를 연습하세요. 대화에 참여하기 전에 잠시 주변을 관찰하고 분위기를 파악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주제가 오가고 있는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안전한 주제로 시작하기를 실천하세요. 날씨, 음식, 최근 드라마나 책 등 논쟁의 여지가 적은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면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경청 우선 원칙을 따르세요. 말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주제에 관심을 보이는지, 어떤 대화 방식을 선호하는지 관찰하면 적절한 대화 주제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녹색 적색 카드 상상하기를 활용하세요. 중요한 모임이나 대화 전에 머릿속으로 녹색 카드와 적색 카드를 미리 설정해 두세요. 예를 들어 업무 회의에서는 주말 술자리 이야기 적색보다 프로젝트 관련 제안 녹색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이 심상화 기법은 위험한 주제를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질문으로 시작하기를 연습하세요. 자신의 의견을 먼저 말하기보다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하면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맞게 자신의 대화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상황 인식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향상됩니다.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각 상황에서의 적절한 소통 방식을 관찰하고 배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수했을 때 바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도 중요한 소통 기술입니다. 누구나 때로는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말을 했네요. 죄송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건 역시 훌륭한 소통 능력의 일부입니다. 5. 10초 지연법과 미리 준비하기. 5번째 방법은 10초 지연법과 미리 준비하기입니다. 특히 중요한 대화나 발표를 앞두고 있다면 사전 준비와 말하기 전 잠시 멈추는 습관이 말실수를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준비의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즉흥적인 상황에서도 더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10초 지연법은 특히 디지털 소통에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자면 한 마케팅 담당자가 전체 고객 리스트의 이번 프로모션은 멍청한 아이디어지만 상사가 시키니 어쩔 수 없이 진행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실수로 보냈습니다. 단 10초만 더 검토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큰 실수였죠. 10초 지연법과 준비를 위한 실용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내기 전 10초 규칙을 적용하세요. 이메일, 문자, SNS 게시물을 보내기 전에 반드시 10초 동안 다시 읽고 검토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뒤늦게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 짧은 시간 투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중요한 대화를 위한 대화 지도를 그려보세요. 중요한 대화를 앞두고 있다면 핵심 메시지 3개, 예상 질문과 답변, 피해야 할 주제 등을 간단하게 메모해 두세요. 이런 사전 구조화가 대화 중 길을 잃지 않게 도와줍니다. 셋째, 최악의 상황 대비하기를 연습하세요. 대화에서 가장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나 질문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해 두세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면 실제 대화는 더 수월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넷째, 자신감 자세를 활용하세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중요한 상황 전에 2분간 자신감 있는 자세를 취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자신감 호르몬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더 침착하고 자신감 있는 소통으로 이어집니다. 다섯째, 핵심 포인트 집중법을 따르세요. 어떤 대화든 전달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미리 정해두세요. 대화가 어떻게 흘러가든 그 핵심 메시지만큼은 확실히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전문 연설가들은 5분 연설을 위해 5시간을 준비한다고 말합니다. 준비에 투자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준비된 말은 자신감을 높이고 명료함을 더하며 말실수의 가능성을 크게 줄여줍니다. 6. 자기인식과 피드백 활용하기. 6번째 방법은 자기인식과 피드백 활용하기입니다. 말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말하기 패턴과 습관을 정확히 파악하고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은 자기인식은 모든 정서 지능의 기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말하기 습관, 강점과 약점, 트리거 포인트 등을 알아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 중에 그러니까와 같은 말버릇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죠. 한 발표 후 동료가 이 습관을 지적해줬고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이런 말버릇을 자주 사용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의식적으로 이 습관을 고치기 시작했고 발표 품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자기인식과 피드백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통 스타일 알아보기를 해보세요. 온라인에서 다양한 소통 스타일 테스트를 받으면 자신의 기본 소통 패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이 직접적인 유형인지, 분석적인 유형인지, 관계 중심적인 유형인지 파악하면 잠재적 말실수 영역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말하기 녹음 분석을 실천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일상 대화나 회의 발언을 녹음해 들어보면 자신도 몰랐던 말투나 습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발표자들이 자신의 영상을 보며 피드백하는 것처럼 자신의 말하기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세요. 셋째, 실패 일지를 작성해 보세요. 말 실수를 했다고 느낄 때마다 그 상황을 간략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을 했는지, 왜 그것이 실수였다고 생각하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다르게 말할 수 있을지 등을 적어보세요. 이런 기록은 패턴을 발견하고 개선 방향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 찾기를 실천하세요. 가족, 친구, 동료 중에서 솔직하게 의견을 말해줄 수 있는 2~3명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통 방식에 대한 정직한 피드백을 요청하세요. 내가 말할 때 가장 거슬리는 습관은 뭐야? 내 발표에서 개선할 점이 있을까? 등의 구체적인 질문이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롤모델 관찰하기를 시도해 보세요. 소통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하기 방식을 의식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해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지, 어떻게 경청하는지 등을 주목하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세요. 심리학자 캐럴 드웨이의 연구에 따르면 능력은 노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이 더 높은 성취를 이룬다고 합니다. 말하기 실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고난 것이 아니라 연습으로 향상된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7. 신체 언어와 비언어적 신호 활용하기. 7번째 방법은 신체 언어와 비언어적 신호 활용하기입니다. 효과적인 소통은 단어 선택만큼이나 어떻게 말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따르면 메시지의 영향력은 언어적 내용이 7%, 목소리 톤이 38%, 신체 언어가 5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내용보다 어떻게 말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한 유명 정치인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그는 TV 토론 중 상대방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무의식적으로 한숨을 쉬고 눈을 굴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의 언어적 메시지는 존중과 경청이었지만 비언어적 신호는 무시와 조롱을 나타냈죠. 결국 이 불일치가 시청자들에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져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신체 언어와 비언어적 신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언어적 소통의 중요성 인식하기를 실천하세요. 말의 내용보다 어떻게 말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항상 의식하세요. 특히 감정적인 메시지나 설득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톤과 신체 언어의 영향력이 더욱 커집니다. 둘째, 거울 연습을 활용하세요. 중요한 대화나 발표 전에 거울 앞에서 연습하면서 자신의 표정, 자세, 제스처를 관찰해 보세요. 당신의 비언어적 신호가 전달하려는 메시지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자신감 자세를 실천해 보세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신감 있는 자세, 예를 들면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허리를 펴는 등의 자세를 2분만 취해도 자신감 호르몬이 증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대화 전에 이런 자세를 취해보세요. 넷째, 목소리 변화 기법을 연습하세요. 목소리의 톤, 속도, 볼륨을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중요한 포인트에서는 속도를 늦추고 강조하고 싶을 때는 볼륨을 약간 높이는 등의 변화를 주면 메시지 전달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다섯째, 적극적 경청 자세를 취하세요.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약간 앞으로 기울이고 적절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 맞춤을 유지하는 것은 존중과 관심을 나타내는 강력한 비언어적 신호입니다. 여섯째, 감정 일치를 실천하세요. 말의 내용과 감정 표현이 일치해야 진정성 있게 들립니다. 정말 좋았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무표정하게 있다면 메시지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TED 강연 코치 캐리 그라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연설가들은 말과 몸이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언어적 신호는 속이기 어렵기 때문에 진정한 소통은 내면의 진실함에서 시작됩니다. 말하기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분명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말은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말로 타인에게 영감을 주고 관계를 형성하고 아이디어를 전파하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만큼 말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미국의 시인 마야 안젤로는 사람들은 당신이 말한 내용을 잊어도 당신이 어떤 기분이 들게 했는지는 절대 잊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지혜를 항상 기억하세요. 말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완벽한 소통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 나은 소통을 위해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입니다. 오늘 배운 방법들이 여러분의 소통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실수를 줄이는 7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중에서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셨다면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특별 보너스 팁이 있습니다. 말실수를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대처법은 바로 진정성 있는 사과입니다. 어차피 사람인 이상 실수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후의 대응입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는 간단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 꼭 기억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만의 말실수 극복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